이 집안에서 도망친 하인 막둥이는 어머 세상에 노비가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분제 흔들리고. 언제까? 조선 후기겠지. 서양의 어떤 학자들은 이 조선이나 고려 이 시대가 저기 뭐야 노비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그냥 중세의 저기 소장농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근거로 노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 이런 것들. 그래서 한편 맞기도 하겠다. 최씨 집안 양반 행세를 하며 어머 신분 세탁을 했죠.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다. 아 노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껍데기는 양반이었지만 고성에 인정 많은 부자 최승선으로 30년간 지내던 막둥이는 우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잘 베풀면서 살았나 보네. 옛 주인의 아들 송생을 만납니다. 큰일 났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막둥이는 송생 죽여야 돼. 자기 신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둥이는 송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세상에 사죄한 후에 뭘 사죄했을까? 도망갑니다.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를 하며 후하게 대접했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 큰 돈을 줘서 돕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요 정도는 옛 주인에 대한 의리 같은 거지.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에게 와, 큰 돈도 보통 큰 돈을 준 게 아닌가 보네. 송생에게 험피라는 별호를 가진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부자가 된 요요를 물어봅니다. 이 나쁜 놈일 거예요. 부럽다. 씨. 험피가 말하기를 너 사실대로 털어놔. 어찌 박대 아니하겠냐. 재물을 얻은 연유를 종시 끝과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송생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되니 내가 실로 고하리라. 아, 너랑 원수 짓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게. 어머 뭐라고 그랬어. 비밀 지켜달라고 했었는데 비밀을 어겼죠.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험피가 대로합니다. 왜 그랬을까? 막동이 신분제를 혼란시킨 놈인데 그놈한테 돈까지 받아와? 너는 양반으로서의 체면도 없냐? 이런 거겠죠. 형장이 네가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간 종놈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호형호숙하면서 그 강상, 윤리를 신분제도를 어지럽히니 어찌 대단한 수욕, 수치와 모욕이 아니겠는가. 어머, 험피라는 놈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기존의 신분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신분제 옹호. 내가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서 이 종의 패악한 죄상을 드러내요. 죄상이면 뭐예요? 신분, 뭐라고 했지? 신분 세탁. 하나는 형장의 수치를 싣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붙들리라. 말을 마치면서 신을 들매고 바로 동문 밖으로 나가는데 송생이 놀라서 걸음이 빠른 애한테 돈을 주면서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하고 어떤 사연? 험피라고 하는 나의 사촌이 너의 정체를 까발리러 간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걸자가 여기서의 걸자는 옆에 단어 뜻 보면은 그 자식이라고 해놨는데 요거 누구? 걸음이 빨리 걷는 자 요거예요. 가 대도에서 고성에 이르렀더니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누구? 험피보다 먼저 도착했네. 편지를 드렸더니 펴보고서 소불 동령 꿈쩍도 하지 않고 크게 웃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어허 벌써부터 머리에 지금 회로 다 돌려서 지금 작전 다 짜있어. 편지 보자마자. 문득 내가 어린 시절 재주 배운 것이 니웃도다. 아, 왜 그런 재주를 배웠지? 모든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자 승선이 말하기를 며칠 전에 내 조카가 왔었잖아. 내가 우연히 침약 공부를 했다라고 자랑했더니 그 조카가 나에게 말하기를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광질, 정신병이 있어요. 마땅히 완전히 맡아 치료하여 보내라. 삼촌한테 맡길 테니까 제 뭐지? 정신병 좀 치료해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나는 당시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고지곳대로 과연 보낸다라고 하니 오늘 내일 그놈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각각 귀가하여 문을 닫고 그 미친놈으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대꾸해 주지 말라. 짱이야. 이러니까 노비면서 돈 벌고 그랬지.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마을에 미친놈이 온다라고 하니 두려워 다 집으로 돌아가 일동이 자취를 피하여 가로기를 야 승선이 집에 미친 애가 온대 라고 이미 소문이 났어. 끝났어 게임. 얘가 뭐라고 얘기해도 걔는 이제 미친놈이니까. 얼마 안 되어 험피가 분기충천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꾸짖어 말하기를 아무개는 우리 종이고 아무개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 여기에서의 아무는 누구겠어요? 승선이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승선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동이 크게 말하면 뭐야 승선이 이 동네 양반인데 진짜 미친놈이 맞구나. 일동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하고 건강한 노비 수십인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즉시 집 뒤에 곡간 가운데 구려하고 침과 바소로서 바소 뭐예요? 골문 상처를 째는 데 쓰는 침인데 아무튼 그냥 침이라고 합시다. 뭐 이걸로 뭐 할까? 아무데나 막 찔러서 아프게 하겠지. 고문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면서 말하기를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이 이렇게 고질된 줄 뜻 아니하였도다. 와, 이 정도로 고질병이고 심각한 줄은 몰랐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불쌍해. 어린 놈이 저런 병이 있어. 우리가 미친놈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심한 자는 없었어. 이미 얘가 뭐라고 하든 믿지를 않아. 밤이 깊어가는데 다 헤어지고 이제 승선이 침 하나를 가지고 홀로 험피를 가는 곳에 다다르니 험피가 입을 벌려 크게 욕하거늘 아직 기운이 들 빠졌어. 들은 척도 안 하고 침으로 아무데나 막 찔렀더니 피와 살이 터진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빌거늘 그렇지 뇌에는 장사가 없어. 승선이 계속해서 수신이 맞아 이게 고문할 때 이렇게 한다더라고. 잘못했어요 라고 해놨을 때 멈추지 않아. 조금 더 찔러고 아프게. 그리고 나서 다시 불기하지. 어떻게 하냐고? 들은 얘기죠. 제가 어디 가서 고문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평화주의자거든요. 승선이 이에 정색하고 질책하여 말하기를 내 스스로 나의 도리와 분수를 지켜가면서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으니 누구에게 내력을 털어놓았어요? 저기 누구였었어? 저기 누구냐? 송생이한테. 송생이한테 내가 사실을 다 얘기해놨는데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하면 되는데 너는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리려고 하냐. 여기에서의 망은 누구예요? 최승선이. 내가 적수공권으로 빈손으로 적수공권 맨손 맨주먹 빈손으로 기가 집을 일으켰으니 어찌 자각이 없어 너 같은 용업에 양아치에게 낭패를 보겠는가?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는 줄 알아? 너 같은 놈한테 당할 것 같아? 당초에 검객을 보내서 중로에서 길 한가운데에서 너 죽이는 것도 그럴 거였는데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직 네가 살아있는 거야. 네가 만일 허물을 고쳐 어진 마음을 먹어 즉 부잣집 사람이 되려니와 너 내 친척 조카가 될 거야? 그러면 너 부잣집 조카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이 되리니 나 그래봐야 너 치료하다가 죽었다고 그냥 보고하고 끝나? 오직 네가 스스로 헤아려 정하라 라면서 어떻게 해요? 겁박하고 있죠? 너 죽어 이거지. 협박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나? 그만큼 어떻게 얘는 나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자신감이 넘치죠. 험피가 그 추모함에 감동하여 그 이해를 헤아리고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지금까지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저 개자식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게 중요해요. 충후함에 감독했다. 겁박을 했지만 어떻게 충직하고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만 뻥끗 안 하면 자기 조카로 받아준대. 그래서 고쳐먹은 거죠. 주의해야 될 건 협박 때문이 아니다. 승선이 말하기를 너 오늘부터 나 숙부라고 불러. 그리고 사람들이 물으면 요래요래 대답해. 오직 명대로 하리이다. 어때요? 호칭과 말의 높임 낮춤이 바뀌어 있어요. 승선이 이에 여러 사람을 물러내서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조카의 병의 빌미가 다행히 고황이라고 하면 이게 낫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고요. 고황 들어간 사자성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천석고황. 자연의 고질병이 들었어. 자연 없이는 못 살아. 그냥 생각난 김에 할까?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천석고황. 똑같은 뜻 하나 더 있어요. 연하고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 없이 못 살아 병에 걸린 걸 천석고황, 연하고질. 고질병이 아니라서 침을 많이 주긴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일단 음식 좀 잘 먹이고 원기를 돕게 하라. 승선이 자제와 비복을 거느리고 돌아와 험피를 본데 험피가 기꺼이 절하며 가르치기를 우와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신기가 청명하고 병근이 쾌이었고 고요히 집에 누워서 수일 조리하여지이다. 며칠 그냥 쉴게요. 승선이 울면서 말하기를 연기하는 거지. 하늘이 송시향화 제사를 끊지 아니하시려는 거니까 나중에 어쨌든 아들놈이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끊기지 않게 하셨군요. 내가 어제 차마 몹쓸짓을 하여서 침 너무 많이 넣어서 아프게 해서 사살에 어지럽게 침을 주니 가위, 고육, 상잔이라 너 낫게 하려고 해서 침 놓은 거지. 침 놓으면서도 나도 마음이 아팠어. 새 옷을 입혀드리고 외당에 나와 극진히 무율하였었다. 뒷바라지 해줬다. 얼마 안 돼서 향리가 다 모이거늘 승선이 험피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여 뵈라 라고 했더니 자, 너 오늘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해라. 험피가 공경하여 예를 하고 말하기를 예전에 병이 커서 불성인사, 제가 인사불성,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요. 모든 어른들께 폐만 거칠게 한 것이 없더나이까. 제가 동네에 와서 소리 지르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손하더라. 한가하게 머문 지 5, 60일 만에 3천금을 보내요. 엄청 줬는데 험피 종신도로 감사해서 이 일을 누리지 못했다. 3천금이니까 3천 근으로 따졌겠지? 채소가 300g, 야채가 600g이니까 300g이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요즘에 금 1g에 한 8만원 정도 하니까 한둘 셋 넷다 한둘 셋 넷다 한둘 셋 넷 98에 72 네, 천만, 10만, 100만, 천만, 720억 정도 줬대요. 이렇게 거짓말이지. 해조광도 이렇게는 못 갖고 있어. 뒷페이지 확인해서 1, 2, 3번 3번들이지만 다 풀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겸사겸사 알려서 드릴게요. 갑자기 저기 사람 몸값 계산한 거 하니까 따져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었지. 네, 따지면 한 석이면 144kg거든요. 이렇게. 한 석에 대충 한 두 가마 조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아까 나 쌀 살라고 봤었는데 10kg에 5만원이더라고 쌀이. 지금으로 따지면 심청이 몸값은 한 2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보러 갈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어렵지는 않았으니까요. 정답은 2번. 험피가 최승선을 찾아간 것은 풍속기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니야. 자신이 뇌물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었어.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가 되죠. 밑에 2번 확인하러 갈게요. 조선 후기 양난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농업, 수공업, 광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국제무역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능력을 가진 중인, 부농층 성장, 양반층 급격한 증가, 상민층 격감, 도망노비 증가. 양반은 왜 늘었을까? 돈 주고 사오지. 당연히 결국 조선 후기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크게 동요하며 근대 사회의 기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19세기 편찬된 청구야담, 민담과 야담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한문 야담집. 내용이 풍부하고 세태 묘사가 자세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갈등과 새롭게 등장한 인물 유형, 예를 들면 누굴까? 최승선이와 같은 신분 세탁한 양반.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실려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였었고요. 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최승선이 자신이 소년 시절에 침약 공부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사실 어떻게 해요? 침약 공부한 적 있어요? 요 말 자체가 거짓말이지.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선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거짓말이었었다. 라고요. 다음 페이지. 윗글에 A와 B와 보기의 기역, 니은. 앞글에 나와 있는 이 A 부분은 뭔데? A.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사실이라. 라는 것을 이 A는 말 그대로 사실이고 B에 나타나 있는 것. 자기의 병을 대하여 불성인사하니 모든 어른들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던 아이다. 라고 B는 따지면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지. 양치는 소년이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크게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자 동네 어른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매번 헛수고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 결국 잡아먹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실과는 사실과 다른 거짓. 마을 사람들은 믿어. 니은은요, 말 그대로 사실 진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어. 요게 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네. A와 기역은 화자가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 근거로 삼았고 A 말한 거 누구야? 험피죠. 험피는 그거 사실 확인하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지워야 되겠네. 게다가 기역도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또 틀렸지. B와 니은은 진실을 확인한 후 그것을 판단. 그러면 저기 누구냐? 험피가 거짓말할 때 진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 틀리고. 니은은 늑대가 나타났다 진실을 확인한 후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어이쿠야. 4개 중에 얘가 하나만 딱 맞네.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오케이.